예, 주말의 증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주말에 좀 빠지긴 했지만 주간으로 보면 열심히 올랐죠. 연중 최고치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S&P 500이 한 주에 2.4% 올랐고요. 나스닥이 3.3%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 2년물 금리가 2%, 4% 빠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게 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유가도 또 올라가고 전체적인 지표 흐름은 좋았고 종목들 움직임 보면 애플이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JP모건이 실적 발표하고 이제 어떤 전후에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3.8% 올랐고 그동안에 이제 부진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간으로 5.7% 올라간 게 지난주 종목별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보면 대부분 종목이 빠졌거든요. 뭐 헬스케어 정도가 플러스 난 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목들이 좀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중까지 많이 올라갔다가 어닝 시즌 시작되면서 주 후반에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번 주 금융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영향을 준 지표를 보면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게 나왔는데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72.6이 나왔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에 3.3%,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3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3.4가 나왔거든요. 이걸 차트로 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거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 기대 지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 두 개 다 갑자기 가파르게 확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진정이 되고 하면서 경제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에 대해서도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3.3이었다가 3.4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5년,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거의 제자리긴 합니다만은 단기 인플레이션이 살짝 높아지는 그런 어떤 결과를 유발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올라가고 국채금리 올라가면 달러도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말에 증시가 좀 주춤거리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표 보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늘 10년물이 2% 가까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국제유가도 국제유가는 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가 저는 이번 주에 되게 중요했다라고 보는 건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77달러 넘어가면 좀 이상해질 수 있다.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77달러 부근에서 좀 저항이 나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77달러에서 딱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이걸 넘어가게 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좀 화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다행스러운 대목.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다가 살짝 반등 나오긴 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밑으로 97 정도 전후가 이제 지지선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97 사이에 좀 갇혀 있는 게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국채금리 올라갔다라고 해서 부담은 안 됐고 국제유가 77달러에서 맞고 떨어진 거 다행스러웠고 달러 인덱스는 일단 100 아래에서 놀고 있고 이런 어떤 흐름은 지표상으로는 이제 주식시장에 나쁘지 않은 그 정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주 보면 이제 애플이 살짝 강보합으로 끝나는데 오늘 0.08%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왜 대단했냐면 애플은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올해 들어서 한 번도 2주 연속 하락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주간 증시 전망대 말씀드릴 때 애플이 2주 연속 빠진 적이 없다. 그 패턴이 유지가 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 주간으로 0.01%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주 연속 빠지지 않는 게 일단은 이제 재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21선이 이제 튕겨 올리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또 21선에서 튕겨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시장 뭐 그냥 잠깐 쉬는 거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 JP모건이 이제 또 연중 최고치 경신을 했죠. 이렇게 되면서 금융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재미없는 주식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실적 시즌 앞두고 먼저 올라갔다가 이제 또 주말에도 좀 추가적으로 좀 올라갔죠. 다만 이제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손실이 클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대선 충당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금융주들이 윗꼬리 달거나 하락하거나 이렇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좀 재미없던 주식들까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 긍정적.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동안 계속 빠지는 추세였다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65달러가 원래 이전에 대단한 저항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돌파가 돼서 완전히 가나보다 했다가 지금 밀린 거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 또 65달러가 저항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65달러를 완전히 돌파를 해야 추세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제 가늠이 되는 거라서 향후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은행들이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단기 자금 빌려서 장기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원래는 2년물 금리 2%, 10년물 금리 3% 그러면 저만큼 1%의 마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2년물 금리가 5%고 10년물 금리가 4%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은 역마진 오히려 이제 은행들 수익이 나빠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든지 이론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장단기 금리가 저렇게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줄진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빌려오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이제 이자를 올려주는 거는 천천히 올려주고 그다음에 대출 금리는 되게 빠르게 올리고 이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걸 핑계 삼아서 예를 들어서 뭐 밀가루 가격 올라가면 이제 그 이상으로 막 이제 밀가루 제품 가격 올렸다가 밀가루 가격 내려가도 제품 가격은 잘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보여지는 거하고 기업들이 실적 운영하는 거는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들의 실적이 현재 어떤 마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론적인 게 꼭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좀 정리해 보면 이제 금융주는 사실 우리 증시에서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이벤트는 아니었고 이제 빅테크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뭐 테슬라부터 해도 줄줄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나스닥이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또 미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7월 달 같은 경우는 중순까지 올라가고 중순 넘어가면 조금 고전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경향성까지 깨고 계속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조금 흔들릴 거냐 요거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에서 분석가들 코멘트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블랙록의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3, 4%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고정이 될 거다. 뭐 이런 어떤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인플레이션이 좀 잠잠했었는데 다시 부각이 되는지 뭐 사실 뭐 CPI, PPI 잘 나온다라고 해서 그게 완전히 뭐 몇 달 동안 영향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말 넘어가면서 지난주 PPI, CPI 이거는 다 리셋이 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재료가 어떤 쪽으로 부각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증시 자금이 이제 지금 신흥시장 쪽에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왜 들어온지 생각을 해보면 신흥시장 쪽이 싸요, 주식이. 이제 MSCI 이게 이제 12개월 예상 P를 보여주는 건데 MSCI 월드를 보면 한 17배 정도의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신흥시장 쪽은 12배밖에 안 돼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올라왔어도 12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 평균치 대비 원래는 뭐 물론 이제 선진국보다 신흥시장을 조금 더 박하게 평가하긴 하죠. 근데 그런 걸 감안을 해도 신흥시장 쪽이 훨씬 더 싸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뭐 또 기업들의 실적도 턴 된다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외국인들이 쉽게 매도할 것 같지는 않다. 이 점도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관련된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강보합으로 끝났고 야간 선물은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뭐 좀 약간 밀리는 정도, 그 정도로 출발할 걸로 일단은 보여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차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임기별 주식시장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 시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재선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역대 대통령에서 첫 번째 임기를 맞이하는 대통령은 4년 차에도 증시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년 차에 부진했다가 3년 차, 4년 차는 강했어요. 그러니까 대선을 앞둔 전에 증시가 가장 강했고 대선에 그 다음으로 올라갔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재선하고 있는 대통령 같은 경우는 3년 차에는 올라가는데 4년 차에는 빠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대로라면 바이든이 내년도에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또는 정책을 계속 펼쳐서 내년도에도 미증시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에도 일단은 그런 거는 긍정적인 통계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내년도 금리가 어떻게 될지 뭐 이제 성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또 봐야겠지만 일단 통계상으로는 내년도까지는 주식시장이 괜찮을 확률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주말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또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